사람은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도 명분 있게 해야 하지만 물러날 때에도 명분 있게 뒤를 깨끗이 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물러설 그 당시에 깊은 아쉬움을 지니고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를 떠났습니다. 정치를 그만둔다.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엊그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아쉬움과 동정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 왜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할까? 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은 결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마디 좁쌀 홍준표에게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홍준표는 지난 국힘 대선 경선 후보 과정에서 중도 탈락을 했지요. 바로 그러자 자신의 정치 여정은 여기까지다. 정계를 떠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홍준표다운 결정을 바로 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분위기는 아주 숙연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거의 모든 언론과 그를 아껴온 팬들은 지난 아쉬움과 동정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홍준표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바로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탈당이라는 그건과 함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옳지 못한 각본에 따르는 경선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측근들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인 발언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은 표현이 너무 독을 담고 있고 원망을 넘어서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뒤끝이 깨끗해 보이질 않습니다. 홍준표는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자신은 늘 큰 그릇이다. 큰 정치인, 선을 굵게 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째째한 정치하지 않는다. 좁쌀 정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는 좁쌀 정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하던 그 말과는 다르게 아주 완전히 다른 간장 종지보다 못한 그러한 아주 편협한 정치 그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를 떠났으니까 막말로 볼 것이 없다. 다시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폭언을 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 말대로 정치 경력 30년 한쪽으로만 보수의 30년간을 내가 지켜왔는데 당대표를 2번씩이나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고 5선 의원 그리고 지자체장도 3번씩이나 했던 그야말로 보수의 자기가 아이콘이다.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당을 떠나면서 당에 모진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독소를 퍼붓는 홍준표를 누가 잘한 홍준표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홍준표는 아주 남을 비난하는 데에는 독하게 말을 합니다. 매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늘 정당하다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지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춘풍 추상이란 말이 있죠. 남에게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내 자신은 아주 혹독하게
나의 인격을 체크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정치인,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자세로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남에게 그것을 권해야 할 텐데, 나는 춘풍이요, 상대는 추상을 강요하니 반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정치인으로서는 홍준표와 이재명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이 나이도 어리다. 뭐 나이도 어린 것이 아닙니다. 40살을 넘어섰으니까. 이 이준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 야바이 꾼이죠. 앞으로 정치판에서 10여 년 동안 이상 썩은 물을 먹게 된다라면은 홍준표나 이재명 머리 위에 앉아 올라탈 그런 인물이 이준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싹수가 노랗고 폐륜합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암덩어리가 될 이준석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이가 이번에 대선판에 나온다고 합니다. 박근혜 때에 이정희가 똑같은 미친 짓을 했었죠.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출마하는 것은 이재명을 돕기 위한 보수를 사칭한 회색 분자의 역할을 하려고 나오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홍준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선 과정이 홍준표의 말대로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 애초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아예 이 대선을 거부했어야 옳은 것인데, 뚜껑을 열고 열심히 참여해서 상대를 공격해야 됐다가, 그것도 한동훈을 집중 공격해야 됐다가 결과는 의외로 참패로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승복 대신에 깨끗한 면을 보이지 않고 지저분하게, 본인 자신은 대인 큰 그릇이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쪼잔한 지저분한 그러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정치 경력 30년의 대선배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당대표 될 때에 얼마나 방해 공작을 많이 했었습니까? 나경원과 원희룡을 불러가면서 부추기고 올려세우고 한동훈을 그야말로 짓밟고 밟았었는데, 당대표는 한동훈이 되자 그 일성이 희망이 없다. 이제 당과는 일정의 선을 긋고 참여하지 않겠다. 시장직만 열심히 하겠다. 당무 개입을 하지 않겠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외면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곧바로 자기가 얘기한 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당무 개입해왔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무식하고 결례가 되는 발언을 마음껏 퍼부었던 그런 자였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본인 자신이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뱉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당분간이든 아주 영원이든 조용히 물러났으면은 본인 자신이 얼마나 뒤끝이 깨끗하고 존경을 받겠습니까? 아쉬움은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루도 참지 못하고 바로 당 지도부를 윤석열과 함께 싸잡아서 맹공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응어리를 한풀이하듯이, 정치인들은 정말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한풀이를 해서는 정치인으로 커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한풀이 해서는 안 되는데, 홍준표는 소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다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자기의 행동은 한풀이 정치를 30년 동안 해온 것 아니었습니까? 엊그제 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준석이를 만났지요. 그런데 둘이서 나눈 그 대화를 들어보면은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번 대선에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정희가 의도적으로 나왔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나오겠다라는 그 하나하고 어떻게 이준석이가 대선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그릇이 됩니까? 자기의 몸값을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망상과 착각 속에 둘이 내건 대화가 우리 정치의 정치 수준, 현 정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를 그대로 짧은 대화에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판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양자 구도다. 홍준표의 얘기입니다. 잘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덕담입니까? 속안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오는 덕담입니까? 그러면서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에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그 당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독소를 퍼붓고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화답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들이 바꾸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대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거야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기자들을 만난 이후에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던집니다. 무서운 얘기죠. 홍 전 시장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을 때에 지금 미국에 가서 잠시 돌이켜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홍준표가 정계를 은퇴한다, 정치를 떠난다 얘기했다는 것은 잠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다. 이것을 이준석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지저분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의 꿈은 이준석이 계승해서 꾸게 될 것이다. 망상이고 착각이죠. 이준석 역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억 원의 국고 보조금 빨리 반납해야죠. 그거 띄워먹습니까? 국민의 혈세인데. 또 한 가지, 대전에서 술 대접받고 무고죄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왜 검찰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바로 보통 사람이면 바로 구속 감옥에 쳐넣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겠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깨끗한 정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마디 던진 것이 또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한덕수에게 한 말이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홍준표가 한덕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기가 막힌 얘기죠.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독수가 하는 얘기죠. 허욕에 들떠서 탐욕을 부리다가 퇴장당하면은 남는 것은 추함뿐이다. 50여 년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퇴장할 때에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서
탐욕을 부리다가 퇴장 당하면 남는 것은 주한뿐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지 홍준표 씨, 본인 자신은 늘 깨끗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춘풍 추상을 외치고 있는 홍준표 씨 입에서 어떻게 이런 험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퇴장은 아름다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꼭 한마디 하고 또 넘어가야겠습니다. 인천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었죠. 홍준표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광역단체의 시장도 아니고 그냥 본인 자신이 얘기했듯이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배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공항의 귀빈실 VIP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사용해야 될 VIP실이 아닙니다. 시민의 자격으로서 어떻게 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정이 아주 엄격하지요.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산부 요인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 사용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인천공항의 VIP실의 사용 규정인데 어떤 근거로 본인은 평범한 시민이 됐다고 얘기하고 이준석은 국회의원이라면 거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 가정들을 떨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고 우리 국민이 된 것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